저번에 빛 원정대가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전 처음 봤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토브 에픽7 얘네들 장난질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의 변환석 세트 상자가 만약에 복수 세트라면 진짜 얘네는 너무 악질입니다. 이거 스토브에서 누워야 해요. 우리가 특급 트리플 S 블랙카우이긴 한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블랙카우라도 행동력과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인놈들도 이제 정신 차린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복수 세트 같은 찌끄러기가 나온다면 앞장서서 누울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거 얘네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아무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 빛 속 원정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야기 연구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원정대들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턴이 7턴이 지나면 광폭화가 되어서 다 죽어요. 물론 카일론처럼 맞고 나서 불사인 애들은 한 번 더 버티긴 합니다만 제스나 카일론 굳이 이 속성 때문에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별로일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 친구가 공격시 암 속성이라면 피해량이 80%나 증가한다는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한 대 맞으면 하고 죽는 수준이면 이제 암 속성을 못 쓴다는 뜻이죠. 우리 갓질이나 집빌 등등 이런 날먹 애들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 뭐긴 뭐야? 에픽7이 캐릭터 또 키워라라고 강요하는 거죠. 사실 원정대 자체가 에픽7의 살짝 짬처리? 똥처리? 그런 PvP 컨텐츠입니다. 기존에 정말 안 쓰는 캐릭터들을 억지로 쓰게 만드는 그런 개똥같은 PvP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4 곱하기 5 해가지고 20마리 캐릭터들 6 곱하기 20 해가지고 120개의 장비들을 만들어라 라고 강요하는 쓰레기 컨텐츠긴 하거든요. 물론 보상은 개꿀입니다. 보상으로 이제 선량한 뉴비 그리고 올드비 유저들을 낫게 만드는 원정대. 자, 그런데도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더욱더 캐릭터 못쓰게 빡세게 한다? 너무 뻔합니다. 자, 이번 원정대의 패시브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질어질한데요. 보시면은 전체에게 고립, 봉인, 그리고 흡혈을 발생시킨다는데 이제 효저 무시라 다 걸린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효저 무시라는 건 절대 저항까지 무시입니다. 뭐 저항 100을 스톱 마쿠스라던가 이런 원정대처럼 맞춰라 이런 일은 없다. 무조건 걸린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그러니까 효저 같은 건 넣지 말아라. 이제 이 친구는 이 패시브 때문에 때리면 방증이 걸려요. 샬롯 느낌으로 공증 없는 방증만 거는데 다행인 점은 1턴에 한 번씩만 거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효과죠. 고립입니다. 고립은 이제 한마디로 아싸가 되는 겁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영향을 아예 줄 수가 없어요. 버프도 안 되고 힐도 안 되고 행계증도 안 됩니다. 근데 일단 협공은 되는 것 같아요. 협공에 관련해서 써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협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 시국 잘 반영하는 원정대인 것 같은데 이 간단해 보여도 막상 당하면 어질어질하거든요. 우선 힐과 버프가 안 되기 때문에 힐러는 전부 배제해야 됩니다. 자, 벌써 위에 말했듯이 암속성이랑 힐러진들이 전부 사라졌죠. 그럼 이제 유틸 캐릭터랑 그리고 딜러 기사밖에 안 남았는데 밑에 보시면 흡혈이라는 효과 때문에 더욱더 딜러들만 우겨 넣어야 됩니다. 유틸 캐릭터 그리고 퓨어 탱커들 쓰기가 힘들어요. 흡혈은 자기 신의 턴에 공격하면 말 그대로 데미지를 흡혈한다는 뜻인데 피해량의 일부라서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신 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유틸은 쓰기 어렵다. 퓨어 탱이랑 같이. 이건 이번 원정대의 기본 공격인 것 같습니다. 효과는 5턴이나 되는 쥐러를 2개를 발산시키며 그 나머지 대상들에게는 최대 생명력 비례 데미지를 줍니다. 보통 에픽7 PvE의 최대 생명력 비례 데미지는 1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40%일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거든요. 밸런스를 조절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번에 리치라던가 스톤 마쿠스라던가 했던 대로 하면은 밸런스 붕괴로 뉴비들이 절대 못 잡는 원정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리치라던가 스톤 마쿠스라던가 똑같이 원정대를 위한 캐릭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예상은 숫자 20과 30을 좋아하는 에픽7이라면 20%에서 30% 그 정도의 생명력이 날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상에게 버프가 없으면 추가 공격인데 이건 페루스에서 2번 때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약하긴 한데 맞으면 아픈?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기사가 아니라면 피해량이 다른 원정대들처럼 증폭합니다. 그리고 와이번 13처럼 전열 우선을 공격을 해요. 그 뜻은 기사를 적어도 무조건 한 명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엔나를 스톤 마쿠스에 넣는 것처럼 정륜사를 앞에다 두는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열에는 기사, 후열과 중열에는 딜러진들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립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버프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버프를 만들어야 되는 기사이며 힐의 수단이 자신이 줬던 피해량 기준으로 힐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나와야 하는 기사여야 합니다. 게다가 출혈을 5턴이나 주기 때문에
그것도 2개나 슈러를 튼튼하게 슈러를 버틸 수 있는 캐릭터나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봉인이 무한 지속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턴제 봉인일 경우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봉인이 무한 지속일 경우 패시브가 있는 기사들을 쓸 수 없다는 뜻이죠. 패시브를 못 쓰는 기사, 월강 기사, 게다가 피해량이 좀 있는 기사, 이미 많은 기사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5성 영웅들만 하여도 샬롯, 세나, 나세실, 야윈, 나라우 등등 패시브 있는 친구들은 쓰지 못하고 타이윈처럼 디버프맨 캐릭터도 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면은 타이윈 같은 버프도 있고 디버프도 있는 캐릭터가 좋긴 하죠. 그러나 데미지가 다른 원정대보다 좀 더 아플 경우에는 전열 기사로서, 그리고 봉인이 무한 지속일 경우에는 최고의 기사는 역시 짤스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에게 버프를 걸 수 있을 뿐더러 상대방의 버프를 지우고 데미지도 어마무시한 캐릭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쓸 수 있다 생각하는 캐릭터는 벨리안 눈나입니다. 벨리안은 애초에 딜템 캐릭으로 패시브가 없다 하여도 1세 있는 버프 지우개, 추가타에 붙어있는 원정대 필수 디버프 중 하나인 속감과 명감이 달려있죠. 3스에 붙어있는 방증으로 스스로에게 버프도 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리나부도 찰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딜러 기사 플러스 스스로 버프 거는 기사로 쓸 수 있다 생각됩니다. 치피와 치막을 올린 딜 릴리아스도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스의 보호막 버프와 1스의 협공을 통한 추가 딜링 괜찮은 캐릭터라 생각됩니다. 3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가 봉인되는 거지 같은 설정 때문에 굳이 따지면 라스는 스스로에게 방생 걸고요, 평타로 버프를 지우며 2스로는 협공을 일으킵니다. 면역은 자신에게만 적용되지만 슈럴 디버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버프죠. 이번에는 봉인이 턴제일 경우입니다. 봉인이 턴제일 경우 3왕, 램, 비올레토, 샬롯 중에 하나인 샬롯이 우선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되고요. 왜냐면 우선 이미 실레나에서도 대단한 데미지를 선보이며 왕의 자리를 매김했던 친구가 바로 샬롯입니다. 샬롯만 믿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흡혈량에는 문제없다 생각됩니다. 패시브가 발동된다면 방증과 공증을 정말 거의 끊임없이 건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버프도 문제없고 공각, 디버프까지 걸어서 빛 원정대의 평타를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전마야입니다. 전마야로 계속해서 출혈을 없애고 단단한 몸답게 안 아프고 오히려 집비를 마야 땅땅 하는 것처럼 대가리 박살내는 데미지로 흡혈까지 완벽합니다. 게다가 전마야 같은 경우에는 방버프가 없더라도 준수한 딜링을 하기에 초반에 봉인이 턴제라서 봉인이 걸려있는 샬롯보다는 좀 더 나은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봉인이 무한 지속이라도 전마야를 쓸 수 있긴 합니다. 기사지는 이쯤이면 된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스톰 마쿠스, 기간테스 등등에게 있는 특별 스킬 같아요. 2턴 동안 속발을 발생시키며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호막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도를 낮추네요. 이건 누가 봐도 어린 아이들,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 등등등 모두가 봐도 와이번 13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메커니즘인데 딱 봐도 이 녀석이 턴이 오기 전에 보호막을 까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보호막이 남아있으면 전복날 것이 뻔하니 반값과 극딜 그리고 속감을 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영웅들의 강화효과를 모두 해제하는데 자신의 약화효과까지 전부 해제하는 것을 보니 스톱 마쿠스처럼 메커니즘이 좀 많이 괴랄한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오토로 돌리기에는 일단 실제로 나온 보스를 몇 번 트라이하며 연구를 더욱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앞장서서 탱킹을 할 기사가 나왔고 이제 반각이랑 속감을 거는 영웅이랑 강물을 거는 영웅 또는 버프를 지우는 영웅 그리고 이제 극딜을 박을 수 있는 영웅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단 데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리스처럼 데미지에 약한 서폿형 영웅들을 사용하기가 힘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정대는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국룰이거든요. 저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하는 거 이런 게 국룰인데 리치 원정대에서 바에스잔이나 테네브리아를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데미지 세팅으로 바꿔주시고 반각이랑 그리고 속감로로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기간테스나 페르스 원정대에서 반각로 혹은 딜러로 사용하는 루루카를 아티팩트, 이엘라, 바이올린을 주고 보내셔도 매우 좋은 영웅이라 생각되고요. 뭐 굳이 이엘라 줄 필요 없긴 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만들게 해준 계기를 주었던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수영복 입은 카린입니다. 많은 고인 혹은 복귀분들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카린의 스킬을 보고 이건 못 참지 하고 바로 지르신 후에 스킬작까지 한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용 장비가 업데이트되면서 빛 원정대 정말 최상급 영웅으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사실 카린에게 주었던 1스 전장은 페루스에서 쓰기에는 키즈나 루나 그리고 지리나라는 너무나도 훌륭한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찔러! 맨도 있고요. 굳이 카린을 시작하면서 전장까지 주고 페루스에 보내는 건 너무 큰 사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번
13단계에서 쓰라고 만들어준 것 같지만 실제로 카린이 13단계에서 와이번을 3수로 때리는 횟수는 많아봐야 2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이번에 전용자비 카린에게 준 이유는 이스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 전용자비는 상대 버프를 지우면서 반각을 걸기 때문에 피드 원정대에 너무나도 좋으면서 워낙 데미지가 출중하기도 하여서 딜러이자 서브 반각러, 서브 버프 해제러로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용자비 능력치도 효과 적중이라 적중을 많이 안 챙기셔도 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관련하여 카린 그리고 또 피드 원정대 때문에 바뀐 영웅이 한 명 더 존재하는데 그 영웅은 바로 전도자 카마인 로즈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스킬이라던가 룬작 효과들이 풀 속성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전 속성으로 바뀌면서 누가 봐도 빛 원정대를 겨냥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 영웅이 빛 원정대에서 거의 필수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선 1스킬에는 흡혈 회복이 존재하며 2스에는 속감이라는 귀중한 디버프 자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속증을 주는 영웅으로서 계속해서 턴이 오며 빠르게 딜링 그리고 디버프를 걸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3스에 있는데요. 대상의 강화효과, 즉 여기서는 방버프를 제거하며 2턴간 강부를 겁니다. 그럼 더는 방버프를 스스로에게 걸지 못하죠. 게다가 스스로에게 공증이랑 방증을 발생시켜서 모두가 격리되어 있는 이 빛 원정대에서 스스로에게 공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디버퍼이자 서브 딜러, 기사, 그리고 카마인 로즈가 들어갔으니 마지막 자리가 나왔네요. 마지막 자리는 개인적으로 극딜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명이 원정대를 칠 수 있게 되면서 한 명당 최소 데미지 커트라인이 내려가긴 했으나 극딜러가 한 명 있어야 보호막 메커니즘도 쉽게 뚫으면서 그 와이번의 세크레트처럼 데미지 점수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영웅은 에픽 7개의 단일 딜러 최강자 체르미아입니다. 평타만 스킬작 하셔도 무방하고요. 스킬 꺼두셔도 데미지가 워낙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실현의 전당 1티어 딜러이기도 하니 안 키우신 분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람이나 바이켄입니다. 벤시람 또는 바이켄 상관없고요. 스톰마쿠스용 람, 바이켄 또한 상관없습니다. 람 같은 경우에는 반각이 있을 뿐더러 추가로 공대 버프도 있어서 패시브 공증 30%가 지워진다 하여도 엘호라의 데미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이크는 역시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검증된 단일 딜러고요. 세 번째는 루나입니다. 루나 또한 페루스 루나에서 재활용하셔도 되는데 치화이 조금 패시브가 봉인되어서 낮아지는 점만 제외한다면 극강의 단일 딜러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랑디라던가 그 어떤 딜러도 들어갈 수 있긴 해요. 근데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활용을 최대한 하시려면 위에 말한 영웅들 데려간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통의 추적자 모로이를 상대하는 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난 뭐라고라 콜라보랑 시계들 때문에 아예 없고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한 효율 덱을 짧게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미고이나 다른 PvE 컨텐츠에서 보통 쓰이는 모험가 라스를 앞에 전열로 세워두고 카마인 로즈를 효율적으로 룬작을 하고요. 스톰 마쿠스나 벤시에서 활용하는 바이켄 또는 람을 데려가고 마지막 디버퍼 자리에는 리치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뭐라고가 얼마 필요 없는 테네브리아나 바이스잔을 추천드립니다. 리치에서 바이스잔이나 테네브리아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루루카를 데려간다든지 재활용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테네브리아나 바이스잔 같은 경우는 호감도 10을 찍으면은 뭐라고가 정말 한두 개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웅이 가진 모든 효과를 발휘하진 못하긴 하나 스톰 마쿠스에서 잘 사용하는 자일가를 데려오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득점 파티 같은 경우에는 추후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한 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이하약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후에 제 다른 유용한 영상들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